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그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여종 금단이가 살았습니다. 금단은 여종일을 하면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글을 읽고 시를 쓰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이 서재를 정리하라고 금단이를 불렀습니다. 도련님, 서책을 정리하라 하셨기에 왔사옵니다. 도련님 이세주는 책상 위 시집에서 고개를 들어 여종 금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저 구석에 있는 책들부터 먼지를 털고 정리하거라. 창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받은 도련님의 모습은 참으로 멋져도 너무 멋졌습니다. 그 모습에 금단의 마음을 흔들고도 남았지요. 여종 금단은 설레는 가슴으로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습니다. 18세 총명한 눈빛을 지닌 그녀는 다른 종들과 달리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재주가 있었지요. 금단은 서책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몰래 책 속의 글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권의 시집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지요. 청소하느라 도련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녀는 시집을 펼쳐들었습니다. 꽃은 피고 지는 것이 운명이나 그 찰나의 아름다움은 영원하다. 참으로 아름다운 글이구나. 서재에 아무도 없자 금단은 도련님의 붓과 먹을 몰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빈 종이에 글자를 쓰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려 깜짝 놀라 먹물을 쏟고 말았지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죄송하옵니다, 도련님. 먼지를 털다가 실수로 그만. 금단은 당황한 나머지 먹물이 묻은 손으로 얼굴을 만져 얼굴에까지 먹물이 번지고 말았습니다. 도련님 이세주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요. 내 얼굴이 마치 검은 고양이 같구나. 어서 씻고 오너라. 금단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먹물이 떨어진 종이가 들어왔고 재빠른 생각이 스쳐갔지요. 도련님 잠시만 기다려주셔요. 그녀는 백지의 먹물 자국 주변에 붓을 들어 몇 개의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먹물 얼룩이 어느새 작은 꽃으로 변했지요. 아니 내가 이런 그림까지 그릴 줄 아는 것이냐? 도련님 이세주는 금단이 그린 그림을 보며 신기해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여종 금단은 빨래를 널며 아침에 일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세준이 그녀의 그림 솜씨를 칭찬하고 더 그려보라 권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금단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여종 할멈 춘덕이 느릿한 걸음으로 다가왔지요. 아침에 도련님 서재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지? 내 얼굴에 먹물이 튀어 도련님께서 웃었다 들었다. 춘덕할멈, 그것을 어찌 아셨는지요? 창피합니다. 창피는 무슨, 내 젊었을 적에는 그보다 더한 일도 있었단다. 할멈 춘덕은 빨래를 다 널은 금단의 손을 잡아 은행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먼 과거를 회상하였지요. 내 18살 때였지. 그때 도련님이 한양에서 내려왔는데 그 풍채와 눈매가 하도 고왔었지. 아니 그럼 할멈께서 양반도령을 사모하셨다는 말씀이시옵니까? 그랬지. 그 일을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지고 그이가 책을 읽을 때면 내 가슴이 두근거렸단다. 하루는 그이의 옷을 빨다가 몰래 그이 향냄새를 맡으려다가 물에 빠지기도 했지 뭐야. 춘덕 할멈 이야기에 금단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할멈의 솔직한 고백이 부끄러우면서도 무척 재미있었지요. 그런데 말이다. 그이가 날 보고 꽃은 아름답지만 가까이 두기엔 신분이 낮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그이는 결국 양반집 교수와 혼인해버렸지. 너무 서운하셨겠습니다. 서운했지. 몇 날 며칠을 울었으니깐. 그런데 웃기는 건 그 다음이야. 그 양반 결국 자손도 못 낳고 가문이 끊겼다지. 아마 내 저주가 먹힌 걸게야. 춘덕은 껄껄 웃으며 무릎을 쳤고 금단도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웃음 뒤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지요. 금단아, 너는 특별하단다. 오늘 도련님이 내 그림을 보고 놀란 것도 그 때문일게야.
하지만 조심하거라. 꽃과 나비의 사랑은 아름답지만 위험하단다. 할멈의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지만 도련님께 제 시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럼 한 번 더 도전해 보렴. 너는 나보다 재능도 있고 매력이 있단다. 그날 밤 금단은 심혈을 기울여 시 한 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밤새 쓴 시를 품에 숨긴 채 도련님 서재 앞에 서 있었지요. 그리고 심호흡을 크게 하고 금단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오. 도련님, 서책 정리하러 왔사옵니다. 도련님 이세주는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모습이 아침 햇살에 빛나 더욱 고귀해 보였지요. 어제 내가 그린 그림이 꽤 인상적이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사옵니다. 다만 도련님의 시와 글을 몰래 읽으며 배웠사옵니다. 금단은 크게 숨을 들어 마시고 용기 내어 품속에서 자신의 시를 꺼냈습니다. 도련님, 감히 제가 시를 지어보았사옵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며 도련님의 아버지 판서 이동원 대감이 들어왔습니다. 위험 있는 모습에 그는 서재 안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어째 천한 것이 주인 앞에서 무엇을 들고 있는 것이야? 도련님 이세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지요. 아버님, 이것은 그저 금단이 시를 지었다고 하여 제가 한번 보자고 한 것입니다. 무엄하구나. 어찌 천한 것이 시를 짓다니. 주제를 알아야 하느니라. 금단아, 너는 어서 물러가 밖에 일을 하거라. 여종 금단은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고 있는 그녀의 손에서 시가 적힌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죄송하옵니다. 분수를 모르고 무례를 범했사옵니다. 금단은 떨어진 종이를 주워 품에 넣고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허겁지겁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금단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의 칭찬을 기대했었으나 오히려 도련님께 누를 끼친 꼴이 되었지요. 그날 밤 춘덕 할멈은 금단의 방을 찾아와 한숨을 내쉬며 금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춘덕할멈, 정말 도련님의 혼사가 허참판댁 교수와 결정되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지요. 어디 그뿐이냐? 이판 대감께서 너를 아무도 모르는 섬 같은 곳으로 파실 거라는 말도 있단다. 도련님 혼인 전에 널 멀리 보내려는 게지. 순간 여종 금단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바짝 굳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지요. 춘덕 할멈은 울고 있는 금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금단아, 내가 이 집에 있다간 걱정이다. 섬은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도 나오지 못하는 곳이란다. 그러니 오늘 밤 멀리 도망쳐라. 내가 도와주마. 춘덕 할멈의 말에 금단은 가슴이 찢어질 듯 너무 아팠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련님의 혼사 소식은 그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였지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섬으로 팔려가면 더 이상 도련님을 영원히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을 사랑한 금단은 도련님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지요. 그리하여 결국 금단은 할멈의 말대로 도망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할멈 춘덕은 자신이 몰래 간직해온 비단 치마와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양반집 교수의 옷이었지요. 밖은 험난한 곳이니 이걸 입고 양반 여인 행세를 하면 더 안전할 게다. 금단은 처음 입어보는 비단 옷이 무척 어색하였습니다. 가죽 꽃신도 왠지 무척 낯설었지요. 예, 금단아, 부디 몸조심하고 건강해야 하느니라. 금단은 할멈 춘덕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방문을 나섰지요. 금단은 집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도련님 이세준의 창문 아래 서서 작별의 시 한 수를 남겼습니다. 꽃이 피고 지듯 인연도 오고 가는 것, 이별이 아픈 것은 만남이 달콤했기 때문이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달빛을 따라 산길로 향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길을 자욱하게 덮고 있었지요. 금단은 밤새 걷고 또 걸었습니다. 비단 치마가 이슬에 젖어 무거워졌고 가죽 꽃이는 발을 아프게 하였지요.
하지만 금단은 꾹 참고 걷고 걸어 할멈이 알려준 암자에 도착하였습니다. 안녕하셔요, 스님. 저는 춘덕 할멈의 소개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오.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오. 그렇지 않아도 말씀 들었습니다. 이곳은 안전하니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편히 쉬시지요. 양반 옷을 입은 금단은 스님이 안내해주는 거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풀고 방안을 정리하였지요. 금단의 두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도련님 얼굴도 못 보고 떠나와 그리움이 더 컸지요. 그렇게 금단은 암자에서 가져온 도련님 책으로 글 공부도 계속하였습니다. 우리 도련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려나? 이 밤에 저 달을 보고 계실까? 금단은 둥근 달을 보며 도련님을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렇게 도련님을 그리워하며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금단은 도련님이 너무 보고 싶었지요. 지금쯤은 혼인을 하셨을까? 혼인한 신부와 행복하게 살고 계실까? 금단은 도련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산을 내려갔지요. 한참 동안 산을 내려가다 보니 다리가 무척 아팠습니다. 그래서 잠시 바위에 앉아 쉬려고 하였지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남자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녀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았지요. 그러자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한 양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양반은 이미 어깨에 상처를 입었는지 한쪽 팔을 움츠린 채 간신히 버티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금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양반은 다름 아닌 도련님 이세준이었지요. 나는 당신을 죽이라는 명을 받았소. 그러니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이거라. 아니 누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는가? 그것은 그쪽이 더 잘 알터. 나는 복잡한 정치는 모른다. 단지 명만 따를 뿐. 금단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재빨리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돌멩이를 찾아 재빠르게 자객을 향해 힘껏 던졌지요. 그런데 돌은 신기하게도 자객의 머리 급소에 정확히 맞았고 자객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도련님, 이쪽으로 빨리 오세요. 이세준은 놀란 눈으로 금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를 향해 달렸지요. 그리하여 금단은 이세준의 손을 잡고 산속 깊은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금단이 내가 어찌 여기에? 말씀은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도망쳐야 합니다. 금단은 자신이 머무는 암자를 향해 이세준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이세준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 그녀의 손을 적셨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지요. 어디로 가는 것이냐? 내 힘이 점점 빠지고 있다. 조금만 더 견디세요. 조금만 더 가면 암자가 있습니다. 이세준이 의식을 잃어가는 것을 느낀 금단은 그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암자로 향해 걸었지요. 암자에 도착했을 때 스님이 놀란 눈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금단은 이세준을 내려놓으며 간절히 부탁했지요. 스님, 도련님을 살려주십시오. 자객에게 당했습니다. 아니 어쩌다 이런 일이. 일단 안으로 어서 들어오시오. 의식이 흐릿한 이세준이 금단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금단아 내가 나를 구했구나. 주지 스님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요. 천 개의 강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천 가지 인연이 모여 한 사람의 운명을 만드는 법이지요. 이세준의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도련님, 상처를 치료해야 하니 옷을 벗겨야 합니다. 실례를 용서하십시오. 이세준의 정신은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스님이 가져온 약초를 들고 금단은 떨리는 손으로 이세준의 옷깃을 열었지요. 그의 어깨에 난 깊은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금단은 조심스레 그의 상의를 벗기고 상처를 살폈지요. 도련님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가슴이 드러나자 그녀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금단은 스님이 준비한 약초를 갈아 상처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도련님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미세한 전율이 느껴졌지요. 도련님 이세준은 혼미한 고통 속에서도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세준의 열이 내리고 의식도 돌아왔지요. 그는 자신을 간호하고 있는 금단을 보고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금단이 정말 내가 나를 구해준 것이냐? 네, 도련님. 이제 상처도 치료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세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지요. 사실 그때 아버님 앞에서 내 생각을 말할 수 없었다. 허나 내 시는 정말 아름다웠지. 도련님 말에 금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세준은 약해진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었지요. 이곳은 자객들이 곧 찾아올 수 있으니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도련님? 내 별채로 가자. 그곳이라면 당분간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며칠 후 이세준의 상처가 조금 아물자 두 사람은 도련님 별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금단은 도련님을 계속 치료하였지요. 그리고 어느 날 두 사람은 햇살이 비추는 서재에서 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 시구는 봄바람에 꽃잎 나부끼듯 내 마음도 그대를 향해 흔들린다라는 시기다. 금단은 조심스럽게 책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이세준은 상처가 아물기 전까지 금단에게 시와 학문을 가르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녀에게 양반가 교수의 예법과 걸음걸이도 가르쳤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할멈 춘덕이 들어섰습니다. 춘덕은 금단과 이세준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이런, 내가 방해를 했구려. 아니요. 춘덕 할멈, 금단에게 양반가 규수의 걸음걸이를 가르치고 있었어. 금단이가 정말 달라졌구려. 도련님, 이 아이는 참으로 특별하답니다. 양반집 규수보다 더 규수답지요. 춘덕 할멈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할멈은 어떻게 알고 찾아온 것이요? 도련님이 며칠째 보이질 않으니 대감마님께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하여체가 찾아 나선 것이지요. 그랬구려. 아버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시게 나는 무탈하다 전해주시오. 그런데 그때 밖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도련님이 창밖을 내다보았지요. 이런 허참판데 가마가 오고 있구나. 아마도 허소저가 찾아온 모양이다. 이세준도 갑작스런 허소저의 방문에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 오해할 것이온데. 도련님 허소저께서 별채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금단이를 어찌할까요? 글쎄다 금단이를 숨길 시간이 없구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할멈 춘덕은 재빠르게 생각했습니다. 금단아, 내 옷매무새를 바로 하거라. 오늘부터 너는 이 판서 대감께서 특별히 보낸 서화 예법 선생이다. 선생이라니요? 제가 어찌 그런 역할을. 걱정 말거라. 내가 내 옆에서 너를 모시는 시녀 역할을 하마. 도련님은 어서 허소저를 맞이하십시오. 이세준은 잠시 놀랐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급히 마당으로 나가 허소저를 맞이했지요. 규수 허소저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20살의 그녀는 단아한 외모와 우아한 자태를 지닌 양반가 규수였지요. 그녀의 뒤로 시녀 둘이 따랐습니다. 도련님, 갑작스레 찾아뵙게 되어 송구하옵니다. 어서 오시오 허소저. 아니 그런데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어찌하셨소? 제가 마음만 먹으면 하늘 아래 도련님 계신 곳을 못 찾아내겠습니까? 아 그렇소. 오느라 수고했소. 이세준은 허소저를 별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금단은 자세를 바로 하고 선생처럼 앉아 있었고 춘덕은 그녀 곁에 시녀처럼 서 있었지요. 이분은 누구신지요? 아 이분은 아버님께서 보내신 서화 예법 선생이십니다. 저는 선생님을 모시는 몸종이옵니다. 선생님은 글씨와 그림이 아주 뛰어나시지요. 허미연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금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단은 그런 허미연에게 고개를 약간 숙여 예를 표했지요. 그렇군요. 선생님의 필체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도 글씨에 관심이 많아 배우고 있답니다. 순간 금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아직 글 솜씨를 도련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었지요. 금단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침착하게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러자 금단의 글을 보고 허미연이 말했지요. 역시 명필입니다. 저도 도련님과 함께 배우면 좋겠군요.
그 말에 금단과 춘덕할멈 이세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 저희 어머님께서 혼례 날짜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생각해 놓으신 날짜가 있으신지요? 금단은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조여드는 듯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했고 춘덕과 함께 방을 나왔지요. 그 후 이세준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눈 약혼녀 허미연은 별채를 떠났습니다. 금단은 두 사람 사이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알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가슴이 아파오는 것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둥근 달이 유난히도 밝았지요. 심란해진 금단은 별채 뒤편 작은 연못에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모습을 은은하게 비추었지요. 그 시간 도련님 이세준은 약혼녀 허소저 때문에 생각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연못가에 이르렀지요. 그리고 그는 연못가에 앉아있는 금단을 보았습니다. 연꽃이 달빛에 피어나는 듯하구나. 달빛에 비친 금단의 모습은 한떨기 이제 막 피어나는 꽃송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홀로 앉아있는 금단을 보며 생각이 무척 많아졌지요. 그런데 자신의 심장이 약혼녀 허미연보다 금단에게 떨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미 금단을 사랑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 저녁 이세준과 금단은 창가에 앉아 각자 지은 시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비바람이 몰아치며 비가 세차게 내리쳤지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천둥번개가 몰아치더니 앞마당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금단은 깜짝 놀라 이세준의 품에 안기게 되었지요.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져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이세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괜찮으냐? 많이 놀랐구나. 죄송합니다, 도련님. 제가 너무 겁이 나서 그만. 금단이 황급히 몸을 때려 했지만 바깥의 폭풍우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창문이 흔들리고 빗소리가 요란했지요. 이 비바람에 내 방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구나. 잠시 여기 있거라. 이세준은 조심스레 금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이 얽히자 두 사람 사이에 전율이 흘렀지요. 밖에서는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쳤고 방 안에서는 작은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세준과 금단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격렬한 입맞춤을 하였지요. 그리고 거추장스런 비단옷은 벗어서 한쪽 구석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의 촛불은 유난히도 출렁였지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폭풍우가 잦아들고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육체의 대화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요. 금단은 이세준의 팔을 베고 잠들었고 이세준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금단은 꿈속에서 중얼거렸지요. 이 밤이 꿈이라면 영원히 깨지 않기를.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서서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금단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밤이 되었지요. 한편 집으로 돌아간 약혼녀 허미연은 며칠 후 분노에 찬 목소리가 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한 장의 서찰이 들려 있었지요. 아버님, 이것을 보십시오. 이세준 도련님이 천안 계집과 사통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판 허석중은 딸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종이 위를 훑었지요. 그리고 허참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서찰은 누구한테 받은 것이냐? 지난번 별채로 도련님을 찾아갔을 때 의심스런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하여 사람을 붙여 별채를 감시하였지요. 헌데 그자로부터 이런 내용의 서찰이 왔습니다. 이건 이판서 가문의 커다란 약점이구나. 이를 어찌 활용할지 생각해보자. 참판 허석중은 서재에서 측근들과 비밀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야망이 가득했지요. 이판서는 현재 우리 당파의 가장 큰 정적이다. 그의 아들이 내 딸과 혼례를 앞두고 천한 계집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은 나에 대한 모독이지. 그렇다면 조정에도 이 소문을 퍼뜨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 약점을 이용해 이판서를 우리 편으로 만들 것이다. 며칠 후 이세준의 아버지 이판서 이동원은 허참판의 초대를 받아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누각에서 마주 앉았지요. 표면적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그 아래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판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갑작스러운 초대가 있어 무슨 일인가 했소만. 참판 허석중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이판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지요. 귀댁의 자제가 혼례를 앞두고 천한 계집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되겠소? 이 일이 조정에 알려진다면 이 판서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질 것이오. 허참판의 말에 판서 이동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침착함을 유지했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오? 아드님이 별채에 천한 계집을 들였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 계집은 귀댁의 몸종이었다지요. 금단이라고. 이판서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허참판이 그를 제지했지요. 진정하시오. 나는 이 일을 세상에 알릴 생각이 없소. 오히려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소. 어떤 제안이오? 간단하오. 그 계집을 멀리 팔아버리시오. 그리고 내 정적인 홍판서를 치는데 협조해 주시오. 그러면 이 일은 영원히 비밀로 묻히고 우리 두 가문은 더욱 강한 동맹이 될 것이오. 이판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실망과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충돌했지요. 조소 그 계집을 멀리 팔아넘기겠소. 그리고 홍판서건에 대해서도 협조하리다. 판서 이동원은 눈물을 머금고 허참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판서의 말에 참판 허석중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실은 이판서의 아들과 자신의 딸이 혼이 난다 해놓고 허참판은 이세준을 죽이려 했었습니다. 이판서에게 타격을 크게 주어 약해진 이판서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 계획이었지요. 헌데 여종 금단으로 인해 그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참판은 이참에 금단까지 처리할 생각이었지요. 현명한 판단이오. 이판서.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오.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히며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각자의 계산이 들어있었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한양 외곽의 노비시장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노비들이 줄지어 서 있고 거래상들이 그들을 살펴보며 값을 흥정하였지요. 그 가운데 금단이 묶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도련님 이세준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노비시장을 뛰어다니고 있었지요. 그는 잠깐 별채를 비운 사이 아버지가 노비상인에게 금단을 팔았다는 말을 할멈 춘덕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비시장으로 부랴부랴 달려온 것이었지요. 도련님 금단이 저기 있습니다. 춘덕의 말에 이세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 금단이 서 있었지요. 그녀는 무척 지쳐 보였고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세준은 금단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판매하는 거래상에게 말을 걸었지요. 저 노비는 얼마요? 저 계집은 50냥이요. 글도 읽고 쓰고 시도 짓는다 하니 값이 나가지요. 그러나 병들어 보이는구려. 30냥은 어떻소? 이세준은 금단에게 눈짓을 했고 금단은 즉시 기침을 하며 병든 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객 박무길이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조소 30냥 내시오. 이세준은 주머니에서 30냥을 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노비 문서도 받았지요. 금단아 괜찮으냐? 어디 다친 곳은 없느냐? 도련님 어찌 저를 찾으셨습니까? 춘덕 할멈의 도움으로 겨우 찾았단다. 금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걱정 말거라. 다시는 널 잃지 않을 것이다. 이세준과 춘덕은 서둘러 금단을 데리고 시장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산속 암자로 향했지요. 이제 안전하다고 느낀 금단은 이세준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멈 춘덕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지요. 그리고 그날 밤 이세준은 아버지를 만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희미한 달빛 속에 밤새도록 걷고 걸어 아침 햇살이 떠오른 이른 아침 본가에 도착하였지요.
아버지 이동원은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도련님 이세준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내가 노비시장에서 그 계집을 사갔다 들었다. 이것이 사실이냐? 네, 아버님 금단이를 제가 구했습니다. 그녀는 부당하게 팔려간 것이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판서 이동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탁자를 3개 내리쳤지요. 이런 어리석은 놈. 내가 한 일이 우리 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았느냐? 내가 허참판과의 약속을 어기고 가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 아버님 금단이는 단순한 몸종이 아닙니다. 그녀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세준의 고백에 이 판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사랑? 양반의 자제가 천한 계집을 사랑한다고. 그런 감정은 일시적인 미혹일 뿐이다. 내 앞에는 허참판 때 규수와의 혼사가 기다리고 있다. 아버님, 저는 금단과의 사랑이 진실임을 압니다. 신분 때문에 사랑하는 금단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판서 이동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척 단호한 모습이었지요. 세준아, 가문을 지키거나 그 천한 계집을 선택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라. 내가 그 계집을 선택하면 가문에서 파문되고 모든 권리를 박탈할 것이다. 오늘 해질녘까지 결정하여라. 만약 그 계집을 버리고 허소저와 혼인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모두 묻어두겠다. 그러나 고집을 꺾지 않고 그 계집을 선택한다면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허나 이세준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금단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아버지 이판서는 무척 격노했지만 한편으론 아들의 결단력에 감탄하기도 하였지요. 내가 정말 그런 선택을 할 줄 몰랐다. 이제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아버님을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허나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은 아무나가 아닌 제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끝낸 이세준은 간단히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이판서는 씁쓸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지요. 이른 아침 암자에 도착한 이세준은 금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자꾸나. 정말 이대로 떠나도 괜찮은 것인지요? 이미 결정한 것이다. 이제 멀리 떠나 우리 둘만의 삶을 살 것이야. 도련님 이세준의 눈빛은 무척 단호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먼 길을 떠나갔지요. 그리고 그들은 바다가 보이는 동해안 작은 마을의 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둘만의 삶이 시작되었지요. 아버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떠나온 이세준은 아버님께 무척 죄송하였습니다. 항상 가슴 한편에 아버님에 대한 염려가 남아 있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금단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은 행복하였습니다. 도련님, 저 푸른 바다가 한눈에 보이니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어요. 그렇구나.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 작은 집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게 된 두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느끼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둘만의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부인이라 부르겠소. 부인 내 평생 목숨을 바쳐 부인을 사랑할 것이요. 저도 평생 동안 도련님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어허 부인, 언제까지 나를 도련님이라 부를 것이요. 이제부터는 서방님이라 부르시오. 그 말에 금단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어서 불러보시오 서방님이라고. 이세준이 재촉하니 금단은 붉어진 얼굴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바로 그것이요. 이제야 우리가 진정한 부부가 된 것 같소이다. 이세준은 얼굴이 붉어진 금단의 손을 잡아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된 의식을 치렀지요. 역경을 딛고 어렵게 부부가 된 두 사람은 모든 열정을 쏟아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날 밤은 아쉬움 한 점 없는 완벽한 사랑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깊은 밤 두 사람이 잠들어 있는 새벽 달빛에 비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바로 참판 허석중이 보낸 자객 박무길이었습니다. 날카로운 검을 빼어든 자객 박무길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자객은 어느새 방문 앞까지 다가와 두 사람이 자고 있는 방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와 자객 박무길의 팔에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팔에 화살을 맞은 자객 박무길은 잽싸게 다른 손으로 떨어진 검을 집어들었지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검을 든 사내가 나타나 자객 박무길과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날카로운 검길이 부딪히는 쇠소리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밖에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서방님. 내 나가 볼 테니 나오지 말고 방 안에 꼭 붙어 있으시오 부인. 이세주는 얼른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와 또 한 명의 무사가 검을 들고 싸우고 있었지요. 깜짝 놀란 이세주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사내가 검은 그림자를 쓰러뜨리고 이세준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왔지요. 도련님, 저는 아버님 이판대감께서 보낸 호위무사 이창복입니다. 아버님께서는 허참판의 속내가 의심된다며 도련님을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숨어서 도련님을 지켜왔지요. 호위무사 이창복의 말에 이세준은 무척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아버님의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졌지요. 아니 그럼 저 자객은 허참판이 보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아버님과 허참판은 조정에서 쌍벽을 이루는 정적입니다. 아버님의 외동아들 도련님을 죽여 아버님의 기세를 꺾으려 하였지요. 아니 그렇다면 어찌하여 윤소조와 나를 혼인시키려 했던 것이야? 그 또한 그자의 음흉한 속셈 중 하나입니다. 혼이라면 독약을 써서 서서히 도련님을 죽이려 한 것이지요. 호위무사의 말을 들은 도련님 이세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도련님과 금단이를 모셔오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곧 준비하마. 아버님의 진심을 알게 된 이세준은 금단과 함께 호위무사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가로 돌아왔지요. 어서 오너라. 어디 다친 곳은 없느냐? 내 아버님 덕분에 무탈하옵니다. 그래 다행이다. 너도 어디 몸 상한 곳은 없느냐? 아버지 이판서는 금단이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이판서 대감의 말에 금단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지요. 네, 대감마님, 저도 무탈하옵니다. 그래 다행이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자네는 수고 많았다. 이제 가서 좀 쉬거라. 알겠습니다, 대감. 호위무사는 물러가고 세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너희들을 보내놓고 가슴이 아팠다. 죽을 고비를 넘긴 너희들에게 나도 더 이상 내 고집만 부릴 수가 없구나. 그러니 너희들이 혼례를 올리거라. 금단이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이마. 아버님 말에 이세준은 금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단도 이세준을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님. 허나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다잡고 과거 준비에 전념해야 할 것이야. 힘이 있어야 가문도 지킬 수가 있느니라.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금단이는 조금만 기다려보거라. 내 너를 양반의 신분으로 만들어 줄 것이야. 고맙습니다, 대감마님. 이제부터는 대감마님이라 부르지 말고 시아버님이라 부르거라. 내 이미 하인들에게도 단단히 일러두었다. 금단이는 이제 양반이자 며느리로 행동해야 하느니라.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승낙을 받은 두 사람은 기쁨에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드디어 여종 금단이 이판서 대감의 며느리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지요. 수많은 역경을 딛고 금단은 드디어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금단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지요. 금단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소리내어 엉엉 울고 말았지요. 지난날 아슬아슬했고 가슴 아팠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보름 후 아버님의 축복을 받으며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꿈 같은 신혼이 시작되었지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꿈이 기적처럼 일어났습니다. 서방님 내 볼 좀 꼬집어 보셔요. 아니 갑자기 볼은 왜 꼬집으라 하는 것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실이 꿈일까 두렵습니다.
알겠소. 내가 실감나게 꼬집어 주겠어. 아. 이세준은 볼 대신 금단의 엉덩이를 꼬집었습니다. 아야, 어떻소? 아직도 꿈만 같소? 아이 몰라요, 서방님. 이건 반칙이잖아요. 그날 밤도 두 사람은 꿈을 이룬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살필 필요 없는 진정한 부부였지요. 그리고 며칠 후 대감집 정원 한켠에서 금단이 춘덕 할멈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씨는 운명을 개척하셨습니다. 저는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아씨는 결국 해내셨지요. 이게 다 춘덕 할멈 덕분입니다. 할멈께서 제게 용기를 주셨지요. 할멈이 없었다면 제 꿈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제 판서대감집 며느리가 된 금단이 춘덕 할멈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멈 춘덕의 두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지요. 금단이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할멈은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리고 금단의 안전을 위해 밤마다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했었지요. 이제부터 할멈은 제가 모시겠어요. 저의 친할머니가 되어주세요. 할멈 춘덕은 깜짝 놀라 금단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찌 아씨의 할멈이 될 수 있겠소. 대감마님께서 아시는 날에는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요. 이미 시아버님께서도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께서 할머님을 위해 별채도 한 칸 내어주셨지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제 친할머니가 되어 별채에서 편하게 사시면 돼요, 할머님. 할멈 춘덕은 크게 감복하여 움푹 들어간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쭈글쭈글한 손으로 눈물을 닦았지요. 그런 할멈을 며느리 금단은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흐른 후 이세준은 당당히 과거에 급제를 하였지요. 그리고 사원부 감찰이 되어 이세준은 참판 허석중의 비리를 조사하였습니다. 아니, 이자의 비리가 이리도 많을 줄이야. 이자는 완전 겉과 속이 다른 자가 아닌가. 그렇게 이세준에 의해 죄상이 낱낱이 밝혀진 참판 허석중은 어명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유배지에서 숨을 거두었지요. 이보 부인, 오늘도 당신이 보고 싶어 일찍 들어왔어. 이세준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금단에게 달려가 금단을 버락 안았습니다. 아니, 서방님.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요? 하하, 누구든 보면 어떻소? 이젠 우리는 당당한 부부인 것을. 이세준은 다시 아버님의 신뢰를 얻고 가문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단은 아버님의 노력으로 양반의 신분이 되어 이씨 가문의 대를 이어갔지요. 그렇게 여종과 대감집 도련님의 사랑은 우여곡절 끝에 행복한 결실을 맺게 되었답니다. 여종 금단이 안 될 것이라 생각하고 미리 꿈을 포기했다면 금단의 꿈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겠지요. 금단의 꿈이 허무 맹랑해 보였을지언정 하늘은 금단의 꿈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마도 간절하면 하늘이 돕는다는 옛말이 맞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도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꿈을 한번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